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이슈들은 계속 그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. 현근택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주제는요. 나경원 총선까지 원내대표 할 수 있을까?를 가져오셨습니다. 이게 사실은 뭐 계속 나온 얘기예요. 그러니까 임기가 뭐 11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에는 뭐 그냥 간다. 총선까지. 왜냐면 중간에 바꾸기 좀 애매하니까. 애매한데 결국 간다는 얘기는 그때 어쨌든 원내대표가 뭐 얼마나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. 나경원 대표도 뭐 세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본인이 뭔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당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공천도 주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내대표라면 아무래도 뭐 좀 있겠죠. 근데 만약에 그만둔다 아니면 그만둬라 아니면 누군가 뭐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누가 세게 얘기하면 예. 계속하기 어렵잖아요.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음. 연장하는 거니까. 근데 지금 상황처럼 가면 제가 보기에 뭐 내년 총선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어허. 그렇죠.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네.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황교안 대표 전에 했어야죠. 뭐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뭔가 액션을 나왔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계속 뒤로 좀 물러나 있는 모양새긴 그렇죠. 해요 지금. 지금 계속 예. 왜냐면 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많은 분들 홍준표 대표 얘기에도 좀 아픈 부분이 패스트트랙 왜 합의해줬냐 뭐 이 네.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. 어쨌든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지도력 이런 면에서 예전에 뭐 또 정상화 합의했다가 한번 깨진 적 있죠.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사실 본다 그러면 그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하셔서 홍준표 전 대표죠.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사퇴하라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사실. 그러니까 뭐 패장 얘기까지 운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사이가 안 좋아요?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 좋은 정치인 없잖아요. 아. 없잖아요. 누구 별로 안 좋지 사이. 저도 싫어요. 하긴 그분하고 왜냐면 사이도 그 당시에 재밌잖아요. 제가 본 거는 구원이 네. 있어. 왜냐면 홍준표 대표 체제가 2011년에 디도스 사태로 무너질 때 네네. 무너질 때 그때 사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대표하면 그 다음에 2012년 총선 공천과 가지는 거였거든요.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. 근데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그 체제가 무너져요. 그때 사퇴했던 사람이 유승민, 원희룡, 남경필. 예.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니었나 그때? 그때 아니었어. 예?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맞았나 그때? 사태 소위 말하는 당시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네네. 이 소장파라고 불렸던 사람. 그렇죠. 좀 젊은 의원진들. 음. 네. 그분들이랑 당시에. 사이가 다 안 좋아요. 아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박근혜 비대위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네네. 친박이랑도 안 좋아요. 도대체 네. 누구랑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. 근데 제가 본 지점은 어떤 게 있냐면 네. 지난번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약간 공격했었거든요. 공격했었는데 어찌 보면 실패한 거죠. 잘 안 됐지 흔들리가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만큼은 제가 보기에 당내 영향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약한 고리, 약한 고리를 좀 치고 가는 것 같은데, 근데 그게 당내에서나 아니면 한국당 내에서 좀 먹힐 것 같다는 거죠. 근데 그 지금 어쨌든 지금 지도부가 흔들려야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존재감을 좀 아니 드러낼 근데 수 있는 이게 그런 상황 아닌가요?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안 그래도 이 이슈 갖고 제가 한국당 의원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. 그냥 그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요. 뭐냐면 홍준표 대표 시절보다 그래도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우리는 대권 주자를 하나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. 그런데 황교안 대표? 네,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로 돌아가라 그런다면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다. 그런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다.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게 불안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. 저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홍준표 대표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당내 우군도 없고 예. 당내 세력을 잡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의아한 것이 홍 대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지 발굴 능력이라든지 대중 소구력이 굉장히 특화된 정치인이지 저는 뭐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 아니에요. 그건 특화된 건 김무성 대표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홍 대표가 밖에다 대고 이제 적과 싸우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뭐 니들 청문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국 낭만 못 시키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분수 두는 듯한 굳이 말하자면은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은 약간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건 홍 대표가 실수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는 게 이분은 확실히 밖으로 치고 나갔을 때 가장 확장성 있는 분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. 홍 대표 사심이 담긴 거죠 당연히. 자유한국당의 빅뱅이 일어나길 바라는. 왜냐하면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 이제 건들리다가 안 되니까 나경원 대표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사실은 어느 당이든지 간에 당 대표를 그만두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. 네. 그건 왜냐면 당 대표는 어떻게 보면 나라라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. 그렇죠. 당원이 뽑은 거니까. 그 당원에서. 그 당 대표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이걸 당 대표를 끌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원내 대표는 좀 다르죠. 원내 대표는 의원들끼리 뽑은 거거든요. 야 누가 가서 협상해도 누가 할래?
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돼요. 제비 뽑아도 돼요. 방식이 정해진 거 아니니까. 당 대표는 정확하게 선출 규정이 있지만 그렇죠. 모든 당에 마찬가지예요.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는데 네가 이래도 되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원내대표는 지금 약하기 때문에 거길 흔드는 게 빨라요. 근데 지금 보시면 홍 대표의 메시가 재밌는 게 패장이니까 물러나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말이야 황 대표 이제 내려오면 네가 지금 당 대표 돼야 되는 건데 권한대행 해야 되는 건데 네. 네가 할 수 있겠어?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거든요. 그 얘기 뭐냐? 홍 대표 입장에서 이미 황교안 대표 체제는 무너진다고 전제를 깐 거예요 지금. 그걸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당 대표가 물러나면 비대위를 꾸리는데 그렇죠. 일단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셔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야 당신이 그 지금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. 야, 황 대표 물러나면 네가 2인자 하려고 되겠어? 이 얘기는 이미 홍 대표 머릿속에는 야 황교안 체제 오래 못 가고 그러면 저기만 나만 내려오면 자유한국당의 지도체제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그래도 이런 홍준표 생각하고 전 있는 거죠. 대표가 패장이시잖아요 이미. 본인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.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그 말 패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. 당연히 패장이죠. 어쨌든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그렇죠. 그런데 홍 대표는 머릿속에는 야 그때 대선 때 다 우리 15%도 안 나온다고 그랬지. 근데 23% 나왔으니까. 23% 나왔잖아. 그리고 그 지방선거는 내가 못해서 된 게 아니라 남북 평화 쇼 때문에 진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본인은.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본인은 그 나쁜 상황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었다. 나 아니면 누가 그 정도까지 했겠어?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그 민경욱도 그 전 대변인이죠. 네. 전 대변인이 또 그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. 뭐 또 이런 약간 페이스북으로 자꾸 그분들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네. 제가 제 스스로가 내부 총질 전문가라 가지고 내부 총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그 거부감이 드는데 네. 그런데 이제 내부 총질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죠. 이제 그 어쨌든 그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개선을 시키고 싶을 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저는 예. 이제 그 저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은 저는 총을 쏠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패주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총을 쏠 의향이 없거든요. 근데 지금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약자의 위치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당이 어려울 때는 총질하는 게 굉장히 내부 총질하는 사람한테 부담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새누리당 했을 때 내부 총질 제대로 했던 때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출범 1-2년 차 때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비판적이고 사실 뭐 오버페이스를 막자는 의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홍 대표가 아까 말했듯이 내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니네 안 되면 물러나야 돼 이런 거 약간 못을 박아놓고 네. 잘 안 되면은 봐봐 니네 못했지 물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총질 중에 내부 구성원이 보기엔 가장 좀 모양새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거 홍 대표가 왜 그 대중적으로 그 마인드 캐치하는 게 빠른 분이 그거를 그렇게 할까 하는 게 의구심 좀 있어요. 다급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요. 그러면 일단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.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대표직을 그러니까 연장인 거죠. 말하자면 제시님 같은 연장을 하고 총선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어렵다. 현재 체제로면 현근택 이게 변호사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그 뭐 아까 얘기처럼 선발 과정을 얘기했지만 그건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총선을 앞두면 누구든지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.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 공천 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. 근데 나경원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한국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가. 물론 거기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뜻도 중요하죠.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럴 지지거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. 근데 그럼 민주당 같아요.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뭐 계속 하시는 게 낫습니까? 아니 뭐 왜냐면 그 11월 12월 넘어가면 정기 끝나고 총선 모드로 가는 거라서 누가 해도 큰 상관없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하냐 안 하냐면은 당내에서의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역학 관계 문제지 우리 당하고는 큰 관계는 없죠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갈 것 같아요. 일단 현근택 변호사는 못 갈 것 같다. 바뀔 것 같다.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갈 것 같다. 만약에 경우에서는 두 가지거든요. 황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 못 간다. 예. 그러니까 황 대표 체제가 못 간다는 거는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지도부 교체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합당이라든지 뭔가 이제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뭐 그러면서 지도자를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. 뭐 그런 경우에도 왜냐하면 원내 협상 테이블에 한 명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황 대표 체제가 무너져도 일단 비대위 꾸리면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셔올 때까지 누군가 최소한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임시직으로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도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냥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
자유한국당 의원 누구도 지금 원내대표 경선 다시 하길 바라지 않을걸요. 나가고 싶은 사람이 네. 없을 거예요. 네. 누구도. 아 약간 지금 네.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인가요? 그렇죠. 그 누구도 지금 내가 왜? 아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긴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네. 졌을 경우에는 또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이게 지금 이상한 역학관계인데 나경원 자 근본적인 질문. 나경원 대표는 비박입니까 친박입니까? 둘 다 아니죠. 둘 다 비박이지 비박. 저는 근데 보세요. 본질적으로는. 원래 이제 비박적 성격이 좀 있었어요. 그렇죠. 사실 그렇죠.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저 우리 바른정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다 나갈 때 그때 마지막까지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안 간 게 그렇죠. 나경원 대표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예. 알기로는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그때 마음에 상처를 얻었어요. 나경원 대표가 나경원 의원 당시 안 간 거에 대해서. 그리고 그때 뭐 원내대표 경선에서 뭐 지면서 뭐 온갖 얘기들이 있었잖아요. 예, 예. 그때마다 비박이었다고요. 남아 있었어요. 이번에 누구 지원받아도 됐죠? 이번에 친박 지어서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스윙보터고 예, 예. 나쁘게 말하면 더 나쁜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나경원 대표의 그런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친박과 비박의 힘의 균형이 오묘하게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된 거라 예. 내리고 누군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친박도 그렇고 비박도 그렇고 다 부담스러워. 총선을 앞두고 여기서 일대 결전을 왜? 뭐 좋다고 지금 정기 국회도 거의 다 끝났고 예산도 끝나는데 이제 총선 전국인데 여야 협상할 것도 없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라고 해서 이게 이 힘의 일대 결전을 하기를 다들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총선 지분에 원내대표가 총선의 지분을 가졌던 적이 거의 없죠. 그냥 본인 당 공천 대표가 좀 큰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대통령, 그다음에 그렇죠. 당 대표지. 네.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저 예전에 집단 지도 체제에 있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있지만 서청원 뭐 최고위원도 네. 있고 막 힘이 좋은 최고위원들도 있잖아요. 그 약간 그거의 이제 분점이지 원내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나름의 엄청난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자기 사람 공천으로 꽂았다는 거는 저는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에서 그리 많지 않았던 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내가 원내대표해서 내년 총선에 내 사람 심기 위해서 내가 원내대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. 지금 거의 뭐 나경원 이수빈 대표 만약 예. 교체한다고 해서 의총을 해가지고 사람 모으면요 거의 공고분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면은 반장은 반상회에 안 오신 분 중에 선출하겠습니다. 꼭 오세요. 뭐 이런 수준일 거거든요. 아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삶 생사에 별 의미가 없는. 왜냐하면 총선 끝나면 어차피 원내대표 다시 뽑거든요. 그러니까 3개월짜리 원내대표 뽑는 느낌이기 때문에 피선거인도 별로 안 올 거고. 선거권자들도 별로 투표를 안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왠 지역구 그 시간 한 바퀴 더 돌지 뭐 이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윤석 의원도 스테이. 스테이라기보단 오히려 나경원 대표는 안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. 근데 떠밀려서 할 거다.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. 바뀌진 않을 것 두분 얘기 같아요. 공통점이 그네.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다. 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실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예, 있고, 예, 그렇게 들리실 그 수 있겠네요.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예, 예. 근데 그 저는 두 분 말씀 중에 상당히 좀 와닿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총선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썩 좋지 않은 판을 내가 어쨌든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. 그것도 석 달밖에 안 되는. 속된 말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. 네. 떨어지는 게 뭐 언론에 무슨 저 프레시를 막 받는 것도 아니고 총선 전국인데 원내대표가 뭐 할 일 있다고요.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. 근데 이때 아마 뭔 이슈가 될 수 있냐면 11월 말 12월 초 되면 선거법이 아마 본회의에 그렇죠. 상정될 가능성이 많아요. 네, 네. 그러면 과연 어떤 전략을 할 건가?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라.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근데 살짝 이게 드네요. 그 선거법은 제가 이제 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보면 초선 의원 모임들의 지금 동향을 들어보니까 초선 의원 모임이요? 초선 모임 예, 거기에 예. 이제 보면 뭐 여러 의원들 제가 이름을 대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분들께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이제 말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유로 석배율제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새로 온 사람이 되게 되면은 네네. 그거에 대한 주도권이 그나마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. 그런데 그러네요.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영남은 소선거구제 유지하기를 원하고 네. 비영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석패율제가 있는 연동 비례대표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느 쪽도 신뢰를 못 해요. 그러니까 섣불리 나설 수가 없네요. 신뢰를 못 해요. 이번에 새로 예를 들어 원내대표 뽑는다 했을 때 그것이 영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일지 그건 왜냐면 자기 생사와 달린 그렇죠. 관계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섣불리 그거를 아마 새로 뽑자는 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될 겁니다. 예. 자, 일단은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 체제가
일단은 그 정기국회가 좀 끝나봐야 될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이제 그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감부터 해가지고 또 정말 그 여러 이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상황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